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오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을 문제 삼아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한 기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 칼럼 편집 담당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이 칼럼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미리 교수는 13일 민주당의 총선 완패를 바란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감 소속의 김한규 변호사는 자기 생각을 기재한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선거법이 우려한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고발이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여당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사전 경고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무분별한 고발 행위를 질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순공감순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QHD는 그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빼고 찍읍시다라며 동조했고 GNFP는 어이가 없다. 이걸 고발한다고? 민주화운동 했다는 것들이 독재 정권보다 더 독재고 파쇼야라고 조소했고 최근 전교조들이 한국당 찍지 말라고 선동짓 하는 건 괜찮고라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KQP1은 내가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 문재인이 왕이고 민주당은 불가침 영역인가? 나머지 국민들은 비판도 할 수 없는 노예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라고 직격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선 해당 칼럼 제목인 민주당만 빼고 해시태그와 함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나를 고발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씨는 페이스북에 민주당만 빼고 해시태그와 함께 이번 고발로 상식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라고 했고 윤아무개 씨는 임미리 씨의 칼럼 나도 공유했다. 나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김아무개 씨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칼럼을 썼다고 고발하는 행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좌파 진영의 이탈이 가속화될 조짐입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찍지 말자고 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나도 고발하라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 칼럼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라며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네요.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며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습니다.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했습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비판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나도 고발하라며 임미리 교수의 한자, 한획 모두 동의한다. 나도 만약에 한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미리 교수의 주장을 한자, 한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권일 사회비평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방향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는 건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태인 독립연구자는 2000년쯤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자한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만 빼고를 20년 동안 쓴 셈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고발당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정태인 연구자는 이어 내 다음 주 칼럼 제목엔 민주당만 빼고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도 고발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목수정 작가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 정도 판단도 할 수 없을 만큼 민주당은 푹 썩었음을 다시 손수 입증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야당들은 좌파, 우파 야당 구분 없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일제히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신문의 칼럼란은 원래 권력층의 날선 비판이 오가는 공간이다. 칼럼으로 비판했다고 고발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고발 주체가 집권 여당이라면 어느 누가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신당은 김정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학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힘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로 민주당은 즉각 고발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부악한 정치를 펴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즉각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은 잘하면서 쓴소리는 못 견디는 수명을 다한 민주당은 안 뽑아요가 국민의 목소리다라며 그나저나 이쯤 되니 민주당 관련 논평은 고발당할까봐 겁이 나서 못 쓰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가칭 국민당 장제훈 창준희 부대변인 역시 작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자 고소를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며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의 고발이야말로 시민의 입에 재갈 물리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야권은 물론 좌파 진영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은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서서 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13일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미리 교수 고발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건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의견을 낸 이낙연 전 총리도 12일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유튜브 채널 신이 한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 말고도 추미애 장관의 언행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사단 학살이란 얘기가 나온 검찰 간부 인사, 여당 내에서조차 공개가 원칙이란 비판을 부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이어 추미애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의 대원칙을 강조하자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검사의 독단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신과 고집 사이 추미애 장관의 마이웨이가 여러 차례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추미애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당에서는 추미애 리스크가 4.15 총선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청와대와의 교감도 당정 협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독불장군식으로 저렇게 나온다며 한 정부 내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 관계로만 비춰지는 건 선거에서 악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의 우려대로 분명한 건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과 부딪힐수록 민주당에겐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총장 취임 후 첫 부산지검을 찾은 윤석열은 부산시민 400여 명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울산시장 청와대 함양수사 선거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기준이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설은 판결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소장에는 문재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송철호 후보 당선을 도우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으니 당연하지 않으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역시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판결문은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했다는 점과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복수의 범행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문재인 발언은 친박 당선을 바라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무슨 차이점이 있나. 문재인 청와대 7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을 위해 움직인 것을 대통령의 의중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은 수사 중인 검찰 라인을 권력의 힘으로 공중분해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수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만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고 구속된 뒤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판결문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 혐의를 담고 있다. 이 정권이 적폐라는 이름 아래 박 대통령을 올감했던 그 잣대가 울산시장 선거농단에 대한 중형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보영님, 김인영님,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